그럼 사회질서 위반에서 주요 쟁점은 질서 위반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초점을 잘 맞추실 게 다른 법률 관계에선 유효냐 무효냐 취소할 수 있냐 이게 쟁점이고요. 사회질서 위반에서는 유효냐 무효냐가 쟁점이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냐 안 하냐가 쟁점이야.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 제목하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 표시를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했는지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고 했는지만 쟁점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지 무효에다가 두고 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쟁점은 강행 규정이 관련된 게 없는 사건일 때는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 유효 무효가 달라지지만 직접 관련된 강행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위반해 가지고 무효인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가 강행 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일 뿐인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이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을 시험에서 똑같이 답을 하실 수 있으려면 유효 무효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에 딱 두고 하셔야 돼. 그 점만 주의하시면 여기 실수 안 해요. 오후에도 문제 풀이할 때 모든 문제를 다 같이 그렇게 문제부터 정리하고 답 찾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럼 첫째, 책 가셔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단어 하나 보시면 돼. 범죄 나왔지, 범죄. 그러면 범죄 행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금전 지급하기로 약정했대죠.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돈 안 주면 범죄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형광펜 바르고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동그라미 2, 3번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보시라 그랬죠. 첩이 나왔다. 그럼 기준을 딱 이렇게 구분하시라 그랬어. 부하고 첩하고, 즉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랑 처 이외 여간에 첩생활을 하기로 계약을 했을 때 부척 관계를 맺으면서 한 약정들, 그럼 얘들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하면서 약정을 한 거라 이건 싹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이때 처 동의가 있었냐 상관없어요. 질서 위반으로 무효야. 그리고 질서 위반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아무 효력 없어. 그런데 이미 질서 위반 행위를 했던 자들, 이 부첩이 야 오늘부로 우리 관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부첩 관계를 단절하면서 약정을 했대. 이거는 질서 위반했던 사람들이 질서 내로 들어온 거니까 이건 유효다라고 한 거라고. 이 정도는 아주 센 기초라 안 틀려. 문제는 이거야 이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시험은. 부척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이 증여가 첩계약을 맺으면서 했다는 뜻이냐 단절 종료하면서 했다는 뜻이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이 사건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종료야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부척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부척 관계를 종료했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종료되는 걸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림은 그리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책에다가 다 옮겨 적던데 나중에 후회해. 나중에 책 또 사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했잖니. 이해는 절대 혼자 책 보고 하지 말고 들어서 이해하는 걸로 끝내고, 이해는 무조건 들어서 하셔야 돼요. 책 읽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 들어서 하고 책은 외우려고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막 그려놓고 써놓지. 그럼 자기가 써놓고 그린 거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럼 눈이 간다 거기에. 그럼 희한한 일이 1, 2월에도 그려놨어.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3, 4월에 또 그렸어. 근데 둘이 내용이 좀 달라. 그럼 둘 중 어느 하나는 졸다가 한 거라 잘못 적은 거야. 그럼 시간만 오래 걸리지 능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듣고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그 외우는 것만 하라고. 그래야 이거 쉽게 공부할 수 있다니까. 손 움직이면 안 돼. 이 말은 둘이 첩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야, 너 2년간 첩생을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증여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증여에다가 조건을 붙인 거야. 뭐라고? 첩관계 하면 줄 건데 이 관계 끝내버리면 안 주겠다고. 즉 첩이 관계를 못 끝내게 조건을 붙여놓은 거라고. 더블 X야. 더블 X. 자, 바르세요. 바른 거 보세요. 발랐으니까. 자, 이번에 동그라미 2번. 첩계약은 무효야. 즉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계약 이거 전체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이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해제 조건을 했다는 거야. 앞으로 종료되는 걸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은 종료하면서 한 게 아니라 첩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붙였다는 뜻이에요. 그 시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시.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여기 눈에 띄는 단어는 이혼. 한마디 하면 이혼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아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대죠. 이 약정 자체는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거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러니까 설령 이혼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생기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혼해라고 했잖아. 여러분 보고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에이, 또 글 올라오겠네. 선생이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있어. 진짜 실화야, 실화. 2년 전에. 아니 이거 이혼 말고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을 할 때 마지막 민사특별법에 가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요. 살고 있다가 경매가 실행돼. 보증금 다 못 받아. 그래도 저당권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나가야 돼.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때 가서 저당권 이후에 임차인 나오면 나가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럼 이제 뒤에 틀린 지문 답으로 나오는 게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못 나가.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라고. 그거를 5번에서 6번 정도를 연속 문제가 나오니까 계속 나가 한단 말이야. 수험생 중에 한 명이 자다가 계속 나가 할 때 한 5번째쯤 나가라고 하니까 깨어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서 집에 가면서 학원에 전화를 한 거야. 자기가 좀 잤는데 선생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 지금 집에 가고 있다고. 나갔다고. 그래서 원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학생 보고 나가라 그랬니? 그래서 나 그런 성격 아니다니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누구 지적질한 적 있냐고. 없다니까. 우리는 상처 주는 짓 안 해요. 어?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강의를 되짚어 보니까 자다가 나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게. 됐고. 자 이제 5번하고 6번하고 확인하실게. 진짜 이혼할까 봐. 도박 채권 관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이와 관계에 대해서 문제된 게 동기불법이야. 자, 갑한테서 을이 돈을 빌렸어. 소비 대차했다고? 그럼 당연히 유효하게 돈 빌렸죠. 그럼 을은 갑한테 빌린 돈 갚아야 돼. 근데 을이 이 돈을 빌린 이유가 도박하려고 빌린 거래. 이게 불법 동기.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한 거야. 근데 갑은 을이 자기한테 돈 빌린 이유가 도박하려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동기불법은 법률행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 계약할 당시에 표시됐다면 갑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때는 영향을 준다고.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고. 표시가 안 됐을지라도 어떤 경로로든 갑한테 상대방한테 알려졌다면
표시된 것과 똑같이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그럼 불법 동기가 시험에 나오면 확인하실 건 표시가 됐는지 알려졌는지 둘 중 하나 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고,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으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뒤에 판례들을 쭉 보실 테지만 문장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고, 사회질서 위반이 시험에 나오면 주로 뭘 물어본다고요?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딱 키워드를 제가 다 찾아드려. 그럼 문장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판례 그대로 원문이 나오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 문구 나오면 얘는 위반인데 이 문구 나오면 절대 위반 아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패턴을 외우시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억지로 외울 게 없는 것들, 그냥 눈으로 보면 아는 거, 딱 봤을 때 이런 못된 것들, 딱 봤을 때 이런 못된 것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인 거지. 몰라. 그런데 이런 못된 것들인데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것만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들이야. 이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한 거. 첫째, 강하게 협박했죠. 둘이 을이 갑을 강박을 해가지고 증여했던 거래. 그럼 못된 놈 아니에요. 강하게 협박해가지고 뺏어냈으니까. 그래도 이 강박은 민법에 있는 강박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 이 강박을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진 않는다고. 그래서 강박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16페이지에 그러니까 밑에 키포인트는 다 발라놨죠? 그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면 알아. 1, 2번 판례 같이 묶으시라 그랬을걸.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요? 둘 다 강박 들어있죠? 그럼 앞뒤 문장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사회질서 위반 제목하에 강박이 들어있거든.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돼 있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다 읽지 말고. 그 다음 3번 4번 같이 묶으시라 그랬지. 조세포탈. 전 시간에도 나왔죠. 조세포탈 하려고 명의신탁했지. 조세포탈 명의신탁 무효예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야. 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와 관계된 것들은 우리 법원이 볼 때 내로남불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절세했다고 그러고 남이 한 거는 탈세, 조세포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질 않는 거야. 그래서 3번에 양도소득세 나왔죠? 4번은 조세포탈 나왔지? 그럼 나머지 문장은 볼 거 없고 뭐만 확인해?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히 유의하실 게 4번이야. 4번.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대죠. 야, 여기까지. 유효야? 무효야? 써. 명의신탁 밑에다 쓰라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죠? 무효야. 왜 무효야?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거기. 발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바르시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하시면 안 돼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가로치고 끝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하셔야 돼. 그거 잘 하셔야 돼. 자,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죠. 유효야 무효야? 무효야. 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되는 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유효단 뜻이 아니다고요. 요것만 조심하라고. 첫째, 명의신탁 유효요 무효요? 무효. 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이건 진짜 외워야 돼. 그 다음 5번 투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투기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법 없어요.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6번. 이게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와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 나왔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아니다니까. 강제집행 면탈 목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것도 조심하실 게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다가 갑소유 부동산을 을하고 가장매매하고 등기하죠. 그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가장 통정 허위했지. 그래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야. 유효야 무효야? 무효다고. 왜 무효야? 가장 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다고. 그러니까 주의하실 판례가 딱 두 개야. 조세 포탈하려고 명의시탁한 사례랑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통정 허위한 사례. 얘들 일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야. 그렇다고 유효다는 뜻이 아니다고. 명의신탁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통정 허위는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사회질서 위반 사안에서는 유효 무효를 초점을 두지 말고 뭐를? 위반이냐 아니냐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쉽게 한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이제 외워. 여기까지. 투기까지는 지금 안 해오셔도 되고요. 강박, 조세, 강제집행 이 중 한 단어 보이거든. 일단 사회질서 위반은 절대 아니다. 단호하게 하셔야 돼. 결단력 있게. 여기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7번 이제 책으로만 보시면 돼. 야, 유효 무효 판단 기준시가 언제요? 행위 당시죠. 그럼 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죠. 그럼 매매 계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럼 계약은 완전 유효지. 문제는 계약 후에 그 매매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걸 알게 됐대. 그래도 상관없다고. 언제가 기준이요? 행위 당시. 그 말이고. 자, 8번, 9번 같이 묶어서 비교했었죠. 그때 구분해야 될 키워드가 뭐였어요? 8번은 허위 진술, 9번은 증언. 그렇게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지가 보지도 않아 놓고 허위 진술하면서 차비니 밥값이니 돈 얼마 받기로 약속하죠. 싹 다 무효야. 왜? 허위 진술하기로 했으니까 굶고 갔다가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9번처럼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하면서 대가 약정을 해. 이때는 차비, 밥값 하루 일당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유효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그걸 넘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기로 했으면 그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부분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는 뜻이에요. 그럼 증언 나오면 뭐 찾아? 초과, 무효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럼 얘네 두 판례는 뭐로 구별해요? 입이 붙으신 거야? 아니면 뒷사람이 대답하지 마 그런 거야? 허위 진술이냐 증언이냐. 이렇게. 뭐 허위 진술 나오면 싹 다 무효야.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요? 허위 진술이니까. 증언 나오면요. 초과되는지 찾으십니다. 넘는 건 사회질서 위반, 넘지 않으면 위반 아니다. 이렇게. 자, 10번, 11번 같이 묶어서 비교하라 그랬죠. 이때 뭘 비교해?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 약정하게 되면 부정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고 민사사건은 그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은 변호사가 한 거고요. 이와 구별할 사안이 12번이야. 거기 발라 이제. 새로 바르는 거예요. 변호사 아닌 자가 끝. 변호사 아닌 놈이 성공보수 받기로 했대죠. 싹 다 무효. 왜? 변호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한 게 나오면 뭘 구별해?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변호사 아닌 놈 나오면요. 싹 다 무효지. 변호사도 아닌 놈이요. 대화를 하라고. 자, 13번. 답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들러리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3번 사안이에요. 여러분 딱 보면 알 거예요. 일단 발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 바르고. 자, 눈에 띄는 단어 뭐야? 직무 청탁.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자, 14번.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
비자금 바르시고 은닉, 임치 이렇게 바르셔. 바르셨어? 네.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자, 이 비자금을 못된 짓을 해가지고 모아놨죠?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지. 추징해야지. 빨대 꽂아서 쪽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야? 은닉, 숨기려고 임치, 다른 사람한테 맡겨둔 거야. 이때 소송된 건 비자금이 소송된 게 아니고요. 이 임치 행위, 다른 사람한테 숨기려고 맡겨둔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가 소송된 거야. 그럼 국가에선 비자금 추징을 해야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줘야 빨대 꽂아서 뺏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치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한 거야.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면 돌려받지 못하죠. 그럼 국가도 추징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비자금, 임치, 은닉 이렇게 나오면,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거 나오면 비자금을 묻는 게 아니라 임치 행위, 맡겨둔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의 가장 기본은 이 판례가 나오면 물어본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니까. 물어본 게 뭐라고? 임치,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아니라고. 그래야 쪽 빨아가지. 자, 15번 이거 그냥 표시만 하면 돼.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바르시고. 느낌 오죠? 왜? 부정취득.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몰라? 왜? 그래, 부정취득이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틀리더라도 좀 자신 있게 하지. 어차피 틀릴 텐데. 자, 16번.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바르시고. 질서 위반이 아니요. 위반이지. 뭐 보가라? 과도하게 무거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뭘 외워? 이걸 외우면 돼. 이거. 얘들 강박, 조세, 강제집행면탈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하나 더 외울 거면 비자금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거.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나머지 것들은 딱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대시.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여기도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러 수험생이 각자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것들 중에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잘못된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반영해서 수업 시간에 일러드리는 거야. 사회질서 위반의 가장 큰 효과는 당사자 간에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점이야. 그럼 이 사례는 어디서 나오냐? 첩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부척 간에 갑소의 부동산을 첩계약하면서 증여했을 때 첩계약과 증여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대로 등기 이전이 돼버렸다면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말소 청구를 못하니까 이 등기가 유일하게 원인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말소 청구 못하는 특례 때문에 첩이 완전히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원인이 무효인데도 이 등기는 유효로 취급되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 딱 하나야.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점이다. 그럼 이 사례는 제3자 관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하고 등기하죠. 얘를 제3자라고는 하지만 제3자 관계에서 말하는 그 제3자 아니라고. 왜? 얘가 소유자잖아. 그럼 소유자랑 거래한 사람이죠? 그럼 얘는 언제나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무슨 선이었냐 악이었냐에 따라 취득 여부가 달라질 사건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는 병이 악이었다. 취득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취득해 못해? 그냥 해. 그래서 첩관계 나오면 첩에다가 별표만 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첩을 뭐라고 읽어? 소유자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게 1번. 그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발라진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제3자 관계 나왔어. 제3자.
그럼 제3자 관계는 어떤 사례를 전제로 해서 나오냐면 이 1번 사례가 아니고요. 조금 이따 또 하게 될 이 이중매매 사안에서 둘이 매매 먼저 됐고 을 앞으로 등기 안 되고 있다가 갑병 간에 이중으로 매매하고 병한테 등기했을 때 이 병이 갑을 꼬셔냈다면 적극 가담했다면 이 매매와 등기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야. 그럼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다. 정은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 몰랐다. 그럼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뿐 아니라 선의의 제3자 정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사례가 사회질서 위반에서 제3자 관계에 나오는 사례라고. 자, 이해 취득해 못해?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 나왔죠? 무효 사유가 뭐야? 사회질서 위반이지. 그럼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럼 비통명인지 아닌지만 하는 거라니까. 비진이, 통정어의, 명의시탁이어서 무효인 사례가 아니잖아. 그럼 싹 다 무효하시면 된다니까. 그걸 공식대로 풀으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 얘도 싹 다 무효야. 이게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헷갈려요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첩한테는 말소 청구를 못하니까 병도 악이라도 취득하고 병한테도 무효주장 못하지 않냐.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면 제3자한테도 무효주장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봉창 뚫는 거라니까. 그게 전제가 다르다고. 사회질서 위반 당사자 간에는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럼 질서 위반자는 아예 반환 청구 자체를 못하니까 상대방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이땐 제3자 문제 나오질 않는 거고. 사회질서 위반 유형 중에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사례처럼 얘네들이 질서 위반했지 얘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을은 갑을 대위해서는 무효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해 갈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제3자한테 넘어갔죠. 그럼 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모든 제3자한테 싹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됐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나눠서 외워. 그냥 나눠서 외워. 질문이 딱 정해졌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1번이요 2번이요. 내가 속이 터져서 다시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답만 하면 된다니까.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냐 이 질문 나온다고. 1번이요 2번이요? 2번 물어본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제3자에게 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2번으로 답하는 거야. 단순하게 하면 된다니까. 거기에다가 1번을 적용해가지고 헷갈려요 하면 안 된다고. 원시적 불능이야. 1번은 언제 적용해?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1번. 제3자에게 나오면 2번. 끝. 그럼 어떻게 알아? 당사자 간에를 물었는지 제3자 관계 물었는지? 내가 두고 볼 거라고. 써있다고.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둘이 섞어버리면 안 된다고. 사건이 다르다니까. 사건이 다르다고. 화내는 거 아니야. 강조하는 거야. 정말 많아요. 이거 둘을 헷갈려하는 사람 진짜 많다니까. 그러면 본인이 헷갈린다는 건 자기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잖아. 그럼 알려드린 기준을 따라해. 그냥 단순하게. 민법은 단순하셔야 돼. 단순하면 쉬운 걸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지시거든. 단순하게. 무효 공식 외웠잖아. 아니 외울 거잖아. 외우진 않았지? 외울 거야. 그럼 무효 공식을 적용할 때 당사자 간에 적용할 공식인지 제3자 관계 공식인지만 나누면 돼요. 그럼 당사자 간에는 딱 하나죠. 이미 이행한 이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야. 그럼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해. 거기서 끝난 거야. 거기선 제3자 문제 안 나와. 그럼 그냥 단순하게
사회질서 위반, 강행규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래. 선의 제3자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3자 관계가 나왔죠. 그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비통명인지 아니지 하면 되는 거야. 비진이 통정어의 무효가 나왔을 때는 선의 제3자한테 주장 못하고, 명의시장 무효 나오면 아예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무효 주장 못하고, 그 이외의 무효사회들 나오면 그냥 싹 다 무효하시면 돼. 그럼 사회질서 위반 무효 나왔지? 그럼 싹 다 무효하면 된다고. 제3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단순하게 하시라는 거야. 그럼 의사무능력 무효 나오면 비통명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싹 다 무효다니까. 내 별명이 싹 다 무효야. 단순하면 쉽다니까. 그게. 그럼 무권대리여서 무효 나왔다? 무권대리 무효 나왔어. 그럼 뭐야? 그 싹 다 무효다고. 왜? 비통명이 아니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가지고 무효 나왔어. 그럼 뭐야? 싹 다 무효야. 뭐만 해? 제3자 나오면. 비통명인지 아닌지만 하면 돼. 문제는 비통명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비진이 통정어의 명의시탁 나왔을 때만 제3자 문제를 따져보고 그 이외에 무효 나오면요. 그냥 싹 다 무효 하시면 돼요. 틀릴 일이 없어요. 추인하죠? 싹 다 무효예요. 질서 위반이라. 자, 다음. 6페이지에 나오는 키포인트에선 여기 부처관계 나왔을 때 맺으면서 한 건 무효, 끝내면서 한 건 유효. 이런 건 안 틀리고요. 요것만 바르시면 돼.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거기 바르시고 거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어디가 찔하게 돼 있어요? 해제 조건. 그럼 해제 조건이 무슨 뜻이야? 앞으로란 뜻이야. 앞으로. 그럼 이 말은 이 뜻이야. 부처관계가 앞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란 뜻이라 얘들은 첫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싹 다 무효인 거야. 자, 문제 6번 이제 주의하셔야 돼. 문제 제목이 뭐예요? 이제부터 반사회적이 나와요. 그럼 문제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요 6번 문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제를 읽기만 하시면 안 되고 뭘 찾을 건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 이때 반사회적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효는 표시하는 거 아니고 반사회적인지 아니지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 반사회적 아닌 것 요렇게만. 무효는 표시하면 안 돼. 반사회적 아닌 거. 그럼 얘는 4개는 반사회적인 게 나왔고 하나는 아닌 게 나온 거죠. 그렇게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에 중간 생략 듣기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자, 나머지 보시게. 1번은 이혼하지 않기로 했대죠. 이혼해. 웃음을 잃었군. 자, 2번은 해제 조건 나왔죠.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이게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3번은 적극가담 나왔지. 적극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5번 또 나왔네. 직무 정탁 사회질서 위반이다 라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7번. 자, 뭐 찾으리? 반사회적 아닌 거. 1번 무허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너무 심하죠? 자, 동그라미 3번 같이 묶으시고.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자, 2번은 부처관계 처가 승인하든 말든 사회질서 위반이죠. 처 참 소가지도 없죠. 뭐 이런 걸 승인하고 그래. 자, 3번. 웃음이 없네 사람이. 자, 3번은 또 나왔죠.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대.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4. 또 나왔다. 직무 정탁. 5번 거기 별표 치고. 자, 변호사 아닌 자. 그럼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 아닌 놈이죠. 얘는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변호사도 아닌 놈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게. 제일 많이 본 게 뭐야? 여기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그런 게 기억이 나야 돼. 여기까지 계속 나오던 애가 있던데.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냥 단속 규정일 뿐이야.
또 그걸 또 앞에 또 봐야 돼. 이게 몇 분이나 지났다고. 그래서 중간 생략 듣기는 단속 규정일 뿐 유효하다. 사회질서 위반도 당연히 아니다. 대시. 그다음 키포인트. 1번에 사회질서 위반 아닌 경우 제목에다 바르시고 강박,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 바르시고 투기는 안 바르셔도 괜찮아.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 아니니까. 그리고 1번 제목에다가 별표 2개 치시라고. 이거 3개의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강박, 조세, 강제집행은 일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 다음 2번 무효와 제3자 제목에다 바르시고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비, 통,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명 요렇게 3글자만 바르셔. 그리고 제목에 별표 2개 치시고. 자, 이제 계속 시험 지문에 나올 게 그거예요. 야, 무효 나오고 제3자가 나와요. 그럼 무효랑 제3자랑 한 문제 같이 나왔죠. 그럼 뭐래? 비, 통, 명인지 아닌지만 하는 거야. 그럼 비진이 통정어일 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하는 거고, 명의신탁은 선이든 악이든 아예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해. 그러니까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하는 경우는 딱 3경우야. 비진이, 통정어의, 명의신탁. 이거 이외에 무효 나오면요, 그냥 싹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맞아요. 여기 다 맞춘다고. 한번 보자고. 진짜 틀리기만 해. 아주 그냥 무효 나오고 제3자 나왔을 때 비통명인지 아니지만 하면 된다고. 그럼 비통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두고 볼 거야. 내가 써 있다고. 써 있어. 자, 해보시게. 문제 8번 거의 문제에다가 별표 2개 치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보세요. 이제 같이 하게. 8번에 반사회적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다고. 좀 더 이제 내용이 익숙해지면 문제 접근하는 요령이 좀 늘어요. 문제 제목이 반사회적이죠. 그리고 뭐 옳은 거 찾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일단 1번부터 읽지 말고 자기가 좀 외운 게 있을 때 강박, 조세, 강제집행이 이 문제에 나와 있는지를 한눈에 딱 내려다보면 외우면 눈에 띄거든요. 그걸 먼저 항상 찾아보라고. 강박, 조세, 강제집행이 있는지. 그럼 앞부분만 보면서 쭉 훑어 내려가면 되잖아. 어?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부터 하는 거야.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왔지. 그럼 반사회적 해당해 안 해? 안 해. 옳은 거 찾으랬죠? 찾았지? 끝.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지 볼 필요가 없어. 이게 기출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는 첫째 이유예요. 자주 나오는 애들은 또 나왔을 때 100% 확신 있게 얘는 맞다, 얘는 틀리다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문장 어려운 게 섞여 나와도 볼 필요가 없게 돼. 그걸 하셔야 돼요. 5개를 다 읽고 이 중에 가장 옳은 게 뭘까?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두 번째, 틀리라는 거랑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랑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는데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는 실수를 안 해요.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한 문제씩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1번 잘 몰라, 2번 잘 몰라 하다가 3번에 외운 거 반가운 게 딱 나와. 근데 그놈이 틀렸어.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가워가지고 거기다 답을 써버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는데 틀린 거에다가 답 써가지고 반대로 답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들은 책에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3월 말부터 전국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연습을 해.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는 이거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려. 문제 전체에다가. 그러면 전체에다가 원을 딱 그리고 풀면 그 문제 풀 때 원 안에서 자기가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옳은 거 차례라는 거구나. 잊어버릴 수가 없겠지. 뭔 소리냐고? 그럼 이건 이제 연습을 할 때 책에다 하면 책이 지저분해지니까 시험 볼 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연습하시고요. 책에다는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제가 한 것처럼 이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걸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 안 했어? 별표 2개 치고 동그라미 이렇게 번호에다 이렇게 치라고. 아, 이거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야 라고. 자, 답은 이미 5번에 먼저 찾았고요. 자, 1번 지금부터 보세요. 자, 1번.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럼 무효에서 제3자 나왔지? 그럼 비통명인지 아니지만 하시는 거야. 지금 이건 뭐에 대한 문제예요? 반사회적이죠? 그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싹 다 무효 이렇게 하라고. 이거 이 쉬운 거를 정말들 많이들 틀리신다니까. 그럼 무효에서 제3자 나오면 뭐만 해? 비통명인지 아닌지만 해. 그럼 얘는 비진이 통정어의 명시작 사례가 아니잖아. 그러면 제3자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항이란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장이라고 바꿔 읽으라 그랬죠. 네. 자, 2번. 첩대항 나왔네. 소유권 이전했네. 반항 없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액센트를 주면 볼드체로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 허연데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액센트 주는 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틀린 부분에다가 X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자, 3번. 주인하죠. 유효야 무효야? 주인. 문제 제목이 뭐야? 반사회적이잖아. 그럼 주인해도 무효지. 그럼 주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유효에다가 X 딱 하시고. 4번은요. 적극가 답 나왔지. 싹 다 무효. 이렇게. 적극 싹 다 무효. 대시. 자, 문제 9번. 아, 얘도 단답형이야. 단답형 박스 형태예요. 야, 문제 딱 보고. 야, 어떻게 정리해? 뭐 찾으래? 옹알이만 하지 마시고. 뭐? 반사의 질서. 그 다음. 봐, 또 무효하는 사람 또 있잖아. 반사의 질서 제목이 나왔을 때는 무효는 하지 말라고. 뭐를 해? 볼 수 없는 이렇게만 하라니까. 이렇게만. 반사의 질서 문제가 나오면 유효 무효가 쟁점이 아니라고. 반사의 질서냐 아니냐야. 그럼 반사의 질서로 볼 수 없는 이렇게만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걸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지. 몇 개씩 짝져져 있어요? 2개? 3개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푸시라고. 자, 기억. 거기 별표 치고. 오늘 하신 거야. 비자금 나왔죠? 은닉, 숨기려고, 임치, 맡겨뒀지. 위반이 아니요. 아니지. 그래야 돌려받을 거 아니요. 그래야 국가에서 뺏어간다고. 그래서 기억은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 그럼 일단 기억 들어간 게 답이죠? 그럼 1번, 2번, 4번 이렇게 남아요. 자, 니은은 단어 하나로 끝이야. 전체 읽는 거 아니야? 뭐? 적극. 적극 나오면 뭐야? 싹 다 위반이야. 적극. 이게 적극하담. 싹 다 무효. 사회질서 위반이다. 라고. 니은 X 하시고. 디귿 또 나왔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리을은 양도소득세. 뒤에 읽는 거 아니에요? 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문제 정리하고 그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야. 문제가 뭐였어요? 반사의 질서로 없는 거 찾으랬지. 그럼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지. 외운 거 있잖아. 강박, 조세, 강제집행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렇게 좀 과감하게 연습을 하시라고. 추접시로 쪼잔하게 하지 말고. 쪼잔한 거 진짜 싫어해요. 예민한 거 싫어하고 섬세한 거 싫어해. 꼼꼼하게 다 읽는 거 더 싫어. 더 싫다고. 거기다가 생각까지 해? 최악이야. 최악이야. 4번이 답이요. 기억, 디귿, 리을. 10번.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10번. 거기다 문제 별표 2개 치시고. 뭐 찾으래? 꼭 끝이 약하네. 사람이 끝이 흐려.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반사의 질서. 그 다음 뭐? 해당하는 거. 반사의 질서 해당하는 거. 자, 기억, 강박, X. 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 X. 디귿, 양도소득세, 회피, X. 그럼 답이 뭐야? 리을밖에 없어. 다 지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2번이 답이요. 그럼 리을은 뭐 나왔어요? 적극가담 나왔지. 적극가담 사회질서 위반이다 라고. 자 11번 문제 또 봐요. 문제 정리해. 자 뭐 찾으래요? 반사회적? 아닌 거. 다행이요. 이렇게만 푸시는 거야. 이거 하는 거 아니요. 반사회적? 아닌 거 찾으래. 5번에 강제집행, 면할 목적. 그래서 5번이 답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게. 1번은 과도하게 중하죠. 그러니까 위반인 거야. 2번은 도박이니까 위반인 거야. 3번은 증언인데 넘는 데까지요. 그러니까 위반한 거고. 4. 직무 청탁. 자 12번 거기 문제에다가 별표 2개 치고 자, 이런 문제를 종합 문제라고 해. 문제 제목이 그냥 법률행위의 효력 이렇게 돼 있죠. 좀 전처럼 반사회적이라고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섞여 나온다는 뜻이요. 자,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전환 불공정 적용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불공정도 공정하게 전환할 수는 있으니까 맞군. 2번 경매 불공정 적용 않는다. 경매에는 불공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고. 이용한 게 아니니까. 3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 반사의 질서에 아니요. 아니지. 이 3번 문장을 특히 유의하셔야 돼. 봐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왔죠. 근데 여기 진하게 안 해놓은 것 중에 허위라는 말 있죠. 그럼 유효야 무효야? 허위. 무효거든. 여기는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사회적 문제에서는 지문에서는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찾아야지 유효무효를 찾으면 이런 걸 실수해요. 강제집행 면하려고 허위로 한 건 무효 맞잖아. 근데 여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를 물어본 거야. 여기.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냐고 물어본 거야. 반사의 질서에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기 같은 게 여기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 3번 문장을. 그러니까 반사회적 나오면 유효무효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해야 돼. 그럼 강제집행 나오고 반사회 질서 나왔죠? 아니다고. 그렇게 풀으라고. 무효 보시면 안 돼? 무효 보시면 안 돼. 대답은 잘해요. 그렇게 시험 볼 때 안 하니까 그렇지. 3번이 답이요. 자, 4번은 표시 알려진 동기. 그럼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죠. 근데 반사회적이지.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위반이지. 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게 반사회적이니까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효. 맞다. 5번 증언 또 나왔네. 넘는 대가 넘었네. 그러면 무효. 대시. 그래서 3번이 답이고 3번 지문 특히 유의하시라고. 야, 그 다음 키포인트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구분해서 바르시면 돼요. 자, 형사사건은 무효. 민사사건은 유효. 자, 13번. 자, 이제 문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때 됐다. 자, 형사사건, 민사사건. 자, 13번. 자, 문제 어떻게? 반사회 질서. 그 다음 또 무효라는 사람 또 있네. 청개구리도 아니고. 반사회 질서 모두 고른 이렇게 하라니까. 자, 기억 무허가 X. 어디서 무허가가 나와? 니은 보험사고 가장하여 이런 못된 것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고. 디귿 거기 별표 치고. 뭐 나왔어요? 민사소송 성공보수 나왔죠. 얘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리을 거기 별표 치고. 뭐 나왔어요? 허위질서 나왔지. 얘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라고 있어. 니은 리을 3번이 답.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하고 리을 정도만 별표 치고 확인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물어본 것 중에 여기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어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할 목적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적극이었다고. 적극 사회질서 위반 싹 다 무효. 이렇게. 아씨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승질내고 그래. 좀 그러는 거야? 아주 강조하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 자 14번.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했으면 매듭 짓고 가라는 거야.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라고. 대시. 공부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돼. 14번. 목적. 옳은 거 찾으려죠? 이런 걸 종합 문제다 그래. 자,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효력 발생 요건이요? 아니요. 아니다고. 그래서 발생 요건 X. 이렇게. 2번.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좀 대답 좀 해. 무효에다가 X. 이렇게. 3번. 거기 별표 치고. 계약. 후. 불가능. 뭐요? 후발적 불능.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무효 아니다. 맞네. 그럼 다시 동그라미 치고 확인해봐. 계약 후 불가능. 무효 아니다. 유효 맞네. 3번이 답이야. 4. 또 나왔다. 표시된 동기 동그라미 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그라미 치고. 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위반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써있잖아. 표시된 동기죠. 표시됐지. 근데 얘가 사회질서 반했지. 그럼 반사회적이죠. 근데 뭐래? 할 수 없대. 틀렸잖아. 5. 그만 좀 나와라. 강제집행 면하기 위해 나왔죠. 반사회적이 아니요. 아니다고. 반사회적 동그라미 치고 해당한다. X 딱 하시고. 3번이 답이요. 자, 15번. 법률행위. 옳은 거 찾으래죠. 그럼 문제 번호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여태 안 했구먼 또. 1번에다 별표 치고. 자, 1번. 타인 소유 매매 이렇게 나왔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타인 소유물도 매매나 임대차 할 수 있다.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임대차도 계약은 유효. 이렇게. 2번. 거기 별표 치고. 3주차 때 조건할 때 하겠지만 그래도 했던 사람들은 보세요. 정지 조건이 나왔죠. 그럼 정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발생이라고 쓰기로 했지. 그 다음 조건이 성취됐죠. 그럼 성취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럼 어떻게 돼?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하지. 그럼 발생 요건이죠. 어우 딱 맞네. 자 낱말 맞추기. 정지가 발생이란 뜻이야. 그럼 성취되면 어떻게 돼? 발생해. 그래서 2번이 답이요. 이런 게 무슨 시험 문제 돼?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읽는 게 아니구나. 그냥 줄 긋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정리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외운 대로 풀게 돼 있다니까 문제를. 절대 줄 긋고 읽기만 하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절대로. 2번의 답이요. 자 3번 또 나왔다. 사회질서 위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이렇게 나왔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 무효사에 나왔지. 제3자 나왔죠. 그럼 비진이 통정어의 명의탁이 아니지. 그럼 싹 다 무효. 싹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없다. X. 이렇게. 4. 또 나왔어. 불공정. 추인했대. 그럼 불공정은 추인하면 여전히 불공정하죠.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공정하게 전환할 수는 있어도 추인할 수는 없다니까. 뒤에 또 나올 테니까 둘째 시간에. 5번 또 나왔다. 계약 후 전속 후발적 불능.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그래서 부효에다가 X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집에 가서 복습할 게 뭐예요? 없죠. 없죠. 그냥 앉은 자리에 다 외웠잖아. 집에 가서 복습할 게 없다고. 여기서 하고 가는 거야. 또 좀 졸았는데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집에 가면 쓰러져. 저도 집에 가면 쓰러져.
여러분도 집에 가면 쓰러져야 돼. 근데 집에 갔더니 몸이 개운해. 곤란하지. 아니 오전에 4시간 쥐어짜고 연습했지. 오후에 2시간 동안 문제풀이하면서 또 에너지 다 썼지. 근데 집에 가면 쓰러져야 정상인데 간간히 숙면을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소파에 앉으니까 그때부터 몸이 개운하고 잠이 안 와. 그럼 다음날 와서 또 자.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연속돼. 그리고는 몇 달을 다녔는데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 하는 거야. 반대로 하라고. 아침에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잠자리 보지 마시고요. 제 얼굴 안 봐도 수업 듣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와서 아무 때나 앉으셔. 괜찮아. 화면 다 나오잖아.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직접 봐서 얻을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잠자리 보는 식으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자면 나 가면 쓰고 강의할 거야.